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은 옵시디언의 이제 컴퍼니 대시보드 기업 분석의 총괄 관리자 화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팔로잉 하고 있는 기업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들을 모아놨어요. 기업 개요부터 최근 실적 4분기까지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 EPS 성장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분기마다 어떤 요약해야 되는 메모들이 있으면 여기다 적어두고요. 다음에 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쫓아가고 있고, 어닝콜 언급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러 CEO나 CFO 어닝콜에서 언급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언급 정리를 해서 제가 클릭을 했을 때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를 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이런 기업 분석 시스템 툴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볼 거는 이제 마스터 화면, 이런 화면들이죠. 그리고 각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페이지, 엔비디아는 어떤 기업이고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이클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실적 발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각 어닝콜마다 어떤 언급을 했는지, 그리고 관련 법안 및 행정명령 어떤 것들이 있고 관련 스크랩들,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각 언급에 대해서까지만 이렇게 구축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재무 데이터는 각각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클릭을 했을 시 바로 연결이 돼서 뜰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각 어닝콜은 요약본과 실질 대본을 같이 정리를 해서 이제 요약본을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고 싶을 때는 대본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요약본에서는 이 어닝콜에 어떤 정보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요약과, 그리고 각 CEO나 CFO 등의 경영진들이 어떤 톤으로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계속 내뱉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의 해석들, 예를 들어서 2026년 3분기 이제 엔비디아 어닝콜에서는 AI가 발전할수록 엔비디아에 대한 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2026년 4분기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은 시각화 자동차 매출의 증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이고, 매출 총이익 70% 유지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원가 상승 요인이 존재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정보들을 다음 어닝콜 때 참고를 해서 좀 더 유의 깊게 어닝콜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닝콜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질문 세션들은 똑같이 요약본과 같이 이런 전체적인 디테일, 자세한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가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겠네요.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의 리서치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보면서 제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업을 팔로잉하는 기업 분석 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선 Git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Git은 gitscm.com에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전 윈도우 중심으로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맥 사용자는 맥 사용자에 맞게끔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셔서 Git for Windows 64비트 셋업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GitHub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4비트짜리를 또 똑같이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옵시디언도 홈페이지에 가셔서 윈도우용을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3개를 설치를 했다는 가정하에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한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컴퍼니 어널리시스 템플릿이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저장 위치는 옵시디언 프로젝트를 모아둔 여기로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그 다음에 생성을 누르면, 자, 아래 보는 것과 같이 Git이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래 환경 설정을 누르시고 커뮤니티 플러그인 가신 다음에 활성화를 우선 커뮤니티 플러그인 탐색을 해주시는데, Git이라고 치면 처음에 나오는 Git이라는 플러그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고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오케이. 아까 뜨는 문구는 그 원격으로 연결이 안 됐다라고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작업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P를 누르고요. Git이라고 치면 여러 이제 명령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Git initializer repository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지금 옵시디언 폴더를 이제 Git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니셜라이즈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보시면 템플릿이라는 곳에 .git이라는 폴더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인다고 하시면 여기 보기에서 표시 숨긴 항목 체크를 하시면 이제 숨겨져 있는 Git 폴더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Git 레포지터리 저장소가 저희 로컬 PC에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로컬 PC에 저장소가 생겼으니까 이 이 로컬 저장소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원격 저장소에 올릴 수 있는 원격 저장소랑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격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github.desktop 아까 저희가 설치를 해놨죠. 여기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놔서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신규로 하나를 이제 추가를 해볼 건데, 저희가 아까 로컬 저장소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git이라는 폴더를. 그것과 이제 GitHub를 원격 저장소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create new repository를 하시면 안 되고 add로 가셔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저희의 폴더 템플릿이었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고 Add Repository를 해주면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푸시를 해보는 겁니다. 커밋과 푸시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커밋 라고 하고, 여기서 아까 git 저희가 플러그인을 깔아줬으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런 패널이 하나 뜰 텐데, 여기서 이제 커밋과 푸시 그리고 풀을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커밋이라는 체크 표시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커밋이 됐다고 나오죠.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여기서 이제 퍼블리시를 일단 해주고요. 템플릿 이미 있다고 뜨네요. 그러면 자, 그런 다음에 fetch origin 자, 첫 번째 커밋이 됐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요. 커밋은 옵시디언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옵시디언에서 하는 게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제 깃을 통해서 이 버전도 관리를 하고 이제 연동을 해서 다른 PC에서도 옵시디언에 깃만 깔려 있다면 이제 원격 저장소에 저장된 정보들을 바로 받아올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깃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정을 해드리면, 여기서 푸시 인터벌이랑 풀 인터벌을 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저는 보통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5분마다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으면 원격 저장소에 올려준다는 말이고요. 요거는 5분마다 이제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으면 이제 가져와서 저의 로컬에 반영을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분마다 이제 동기화를 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선 전체적인 세팅은 다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 분석 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다 설치를 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데이터 뷰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고요. 활성화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Xcarry Draw라는 플러그인 활성화해주고요. 템 세팅, 요거는 이제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런 UI적인 부분들을 이제 템플릿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그리고 퀵애드, 그리고 스타일 세팅 활성화, 그다음 템플레이를 까지 깔아주면 이제 제가 쓰는 것들은 다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버튼들이 제가 깐 플러그인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눌러도 됩니다. 뭐 템플레이터 아니면 뭐 뉴 드로잉 해서 아까 제가 깔았던 엑스칼리 드로우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좀 테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테마부터 바꾸고 갈게요. 그래서 미니멀 게임 테마로 가면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다크 모드로 주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눈이 편해서 다크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 그러면 전체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고요. 이거를 마스터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폴더를 한 4개 만들어 줄게요. 여기는 0 마스터, 그리고 기업이라고 할게요. 기업. 그리고 여기는 재무제표, 재무정보. 여기는 재무정보가 맞겠고요. 여기는 이제 어닝콜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새 노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마스터 안에 뭘 만들 거냐. 자, 해서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총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런 다음에 기업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주제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닝콜도 이제 여기서 기업마다 정리를 해야 되므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엔비디아 서머리 요약본을 하나 만들고요. 정보를 적어 놓습니다. 네, 정보를 안 적으면 파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하나 적어 놓고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Q3 엔비디아 대본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자, 전체적인 구조는 일단 간단하게 끝났어요. 이런 기업들의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재무 정보는 엑셀로 여기에 정보를 넣을 거고, 어닝콜은 이런 식으로 요약본과 그 요약본에 대한 원문을 여기 넣어 줄 겁니다. 그런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해서 가져올 내용들을 엔비디아라는 노트로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정보들이 있으면 여기에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총괄 페이지가 있고, 요 밑에 이제 여러 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엔비디아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에 또 자세한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구조를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충분히 이런 구조를 하나 만들어두면 기업을 팔로잉 하는데 정말 정보가 계속 쌓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계속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이제 노트로 오셔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기본 속성들 여기에 이제 정보를 저장해두면 다른 곳에서 이제 가져가서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본적인 정보들은 채워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P를 누르시고요. 파일 속성 추가 라고 누르시면 오른쪽 상단에 패널이 하나 떠요. 그럼 alias를 하나 눌러주시면 원본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속성이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속성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주로 저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제 회사 이름을 쓰고 티커를 엔비디아, 그리고 섹터는 테크놀로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세미컨덕터, 지금 마켓 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45, 예전 제가 기록해놨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CEO는 젠슨황, 그리고 커리어, 자 정기정보 학사, 석사, 그리고 엔비디아 공동 창업자 및 CEO, 그 다음에 inauguration이라고 취임 연도거든요. 93년이겠죠. 그리고 competitors, 이제 경쟁자,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저는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태그 값들, 여기에 태그 값들을 적어두면 나중에 이제 여기 태그 값들만 속하는 데이터들만 따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사이클, 회사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이클을 말을 하는 거고요. financials, 재무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last earnings, 요거는 보자, 2025년 11월 19일로 돼 있는데, upcoming earnings 10년 2월 25일, 그래서 속성이격 날짜로 해주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기본 정보들을 넣었어요. 넣고 나서 이제 아래는 어떤 방식으로 꾸밀 거냐,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히는 내용들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공부하신 내용들을 적으면 돼요. 일단 저는 지금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조사했던 그리고 정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도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일단 이거는 두 개만 적어 놓겠습니다. 두 개만 적어두고 그 다음에는 어닝콜로 가겠습니다. 이제 옵시디언이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분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대본들을 어디서 가져오냐? 그러면 주로 대본들은 여기에 쓸 수 있습니다. 뭐라 쓰냐면
앵커를 쓰고 investor relations라고 치면 이제 기업의 IR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가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본이 쭉 있고, 그러면 저희는 이 대본을 가져와서 한국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이제 원문을 옵시디언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원문들을 쭉 가져오는데, 정보들을 가져왔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2016년 3분기 엔비디아 어닝콜 대본이야. 이 대본을 원문 전체 한국어로 번역해줘. 한국어로 번역할 때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말고 원문 자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줘. 번역할 때 길이가 길면 나눠서 번역해줘도 돼. 라고 치면 이제 제 명령어대로 이제 번역을 해줄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원문 전체를 그대로 번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는, 이게 원문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제 챗 GPT에서도 이런 원문들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달라라는 것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매뉴얼화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을 안 해주면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옵시디언의 요약본이 아니라 원문 전체 그대로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자, 나눠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또 점을 입력하면 그 뒤에 부분을 또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고요. 저희는 이거 정리를 하는 동안 옵시디언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여기다가 첫 번째로 복사했던 내용을 적게 되고, 또 다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분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4번, 3번, 4번 정도 하나의 대본에 대해서 점을 입력을 하게 되고, 나눠진 이제 번역본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 원문은 이렇게 잘 가져왔고요. 그럼 요거를 가져와서 또 챗GPT에 질문을 합니다. 전체 원문을 다 가져왔죠. 그런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질문해 주는 겁니다. 3분기 엔비디아 어닝콜 대본이야 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요약해서 쓸 건데 어떻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되냐 라고 보시면, 목표 달성 측면과 미묘하게 바뀐 부분 변화 조지, 그리고 키워드, 자주 언급되는 단어와 경영진 톤에 대해서 정리해줘 라고 하면 되고요. 이렇게 쳐주면 딱 정리를 해줍니다. 해상 측면, 그리고 미묘하게 바뀐 부분, 상승, 자, 자주 언급된 단어 분석, 그리고 경영진 톤은 어땠는지, 콜레드 클래스 톤이 어땠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가져오셔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요약본을 그냥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 여기서 뭐 정리를 하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부분은
따로 정리를 뺐어요. 그러면 이제 따로 넣는 거예요. 물론 다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다 같이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넣는 게 좀 더 답변에 대한 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와서 하고 위에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줘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주냐. 질문자, 답변자, 이렇게 양식을 제공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조셉모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고 답변자는 누구고 답변은 어떤 식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니까요. 이런 정보들 가져오면 돼요. 이걸 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밑에 두고 이제 뭐 세션 해서 이 밑에 이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복사 붙여넣기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UI적인 부분들에 맞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지금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냥 정보들을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업 분석에 가서 메타데이터를 정리를 해준 것처럼 저도 그냥 서머리 부분의 메타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파일 속성 추가 해주시게 되면 이제 제가 넣을 수 있는 정보들을 넣을 수 있는데, 제가 서머리 부분에는 보통 어떤 정보들을 넣냐, 타입 그래서 어닝스콜 컴퍼니 엔비디아 똑같이 넣어주고요. 티커 엔비디아 넣어주고 피지컬 페리어드 해서 3분기 그리고 어나운스 데이트 발표일이 언제였냐 하면 6월 12일이었죠. 이거는 성욕을 달력을 해주고요. 똑같이 rated report 해서 이런 표시를 하면 이제 다른 노트들을 링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서머리 부분이니까 저는 요거에 대한 원본을 넣어주겠습니다. 관련된 리포트에서 이런 것들 넣어주고요. result 해서 이때 비트를 냈죠. 죄송해요. 발표일자를 바꾸겠습니다. 서머리 날짜가 잘못됐네요. 11월 20일이네요. 비트 그리고 이때의 레베뉴는 57빌리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레베뉴 YOY 요거는 62%, 전 동기 대비 62%가 나왔고 그로스 프로핏은 13.41%, 프로핏 YOY는 67%, 그리고 가이던스 요거는 다음에 65빌리언이라고 이제 어닝콜 대본에서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태그 값들 AI 폭탄임 엔비디아 장비 오래 사용 가능, 산업의 전환 초입 단계, 매출 확장 가능성 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둔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요약본과 이제 대본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요약본을 보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대본을 상세적으로 보면서 좀 자세히 보면서 찾아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대본을 보면서 요약본을 같이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제가 뭐 쭉 읽다가 뭐 젠슨왕에 대해서 뭐 세계는 동시에 세 가지 거대한 플랫폼 전환을 겪고 있다. 어떤 전환을 겪고 있냐? 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이런 게 좀 더 저는 궁금하다. 좀 이 언급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 좀 생각이 들면 이런 것들을 따로 이 밑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EO 해서 젠슨 누가 언급했냐? 젠슨왕이 언급했고, 이거는 3분기다. 뭐가 언급됐냐라고 하면 여기에 세계는 동시에 세 가지 거대한 플랫폼 전환을 겪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적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어닝콜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그럼 이 정보들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 엔비디아라는 이제 노트에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그러면 여기서 실적 발표부터 먼저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어떤 정보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짜는 쿼리가 다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옵시디언에서 데이터 뷰라는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물결표 Shift 누르고 물결표 눌렀을 때 생기는 키보드, 이거를 뭐라고 작은 따옴표라고 하나요? 작은 따옴표랑 또 다른데 어쨌든 요거를 3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3개를 입력해주시고 데이터 뷰라고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쿼리를 넣어주면 됩니다. 개발을 해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SQL 쿼리라고 하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이런 쿼리들은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제공을 할 테니까 엑사 붙여넣기 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도록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어디서 정보를 가져오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3 어닝콜 폴더를 만들었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폴더에서 정보를 가져올 거다. 근데 어떤 정보냐? 파일 이름이 서머리를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해줄 텐데, 이제 그 어닝콜의 발표 날짜가 큰 순서대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보여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정보들을 가져올지를 정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정보들을 나열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서머리로 가보면 제가 가져오려는 정보들은 여기 위에서 입력했던 이런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써주면 되는데, 보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떴던 게 아이디거든요. 이게 아이디고, 저는 이게 보기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별로 보기가 좋진 않아서 아이디 없이 보여드릴 거고, 링크를 구성을 할 건데, 파일 링크는 회계연도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비트, 이제 실적 발표의 결과가 비트이면 이제 화살표 중에서도 상향,
되는 부분을 나타낼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의 결과가 미스이면 여기는 하향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고, 둘 다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요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결과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들어왔죠. 자, 결과. 그런 다음에 또 revenue라고 해서 이거를 매출 값으로 가져오고, revenue YOY 해서 매출 성장률, 그리고 gross profit 해서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률, EPS YOY에서 EPS 성장률, 그 다음에 tax에서 메모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2026년 3분기 이 서머리 노트에 있는 값들을 쫙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2026년 3분기만 이렇게 등록을 했기 때문에 크게 정보가 없지만,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에 여러 기업들, 아니 여러 분기별로 이제 쫙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쫙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언급에 대해서 또 로직을 짜볼 건데, 여기 로직은 좀 길어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 뷰로 이제 정보들을 그냥 가져올 수 있을 때는 데이터 뷰를 쓰지만, 좀 더 쉽게 가져올 수 있을 때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이제 옵시디언에서 만든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써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만들면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이런 코드를 짜는 것들을 다 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미 만들어진 코드를 이제 붙여넣는 식으로 해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뷰 JS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제 보자, 인형을 찾지 못했다고 뜨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여기 경로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이때 소스를 한번 봐주겠습니다. 루트에 회사 이름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회사 분기 트랜스크립트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보면 분기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경로 자체를 못 찾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이 경로를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먼저 오게끔 이런 식으로 해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 이름이 먼저 오게끔 한 다음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트랜스크립트 폴더로 가서, 파일로 가서, 노트로 가서 제가 아까 정리해 뒀던 이 소스를 이제 잘 불러온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인용문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요. 가이던스 총 매출은 $650 예상한다고 했죠. 요거를 밑에다가 적게 되면 이제 오른쪽 꺽쇠, 그 다음에 CEO 하게 되면 이 CEO의 말을 언급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고요. 여기서 누가 언급하냐, 젠슨 왕이 2026년 3분기에 언급한다. 2026년 4분기 총 매출은 65빌리언 예상한다
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로 가서 보면, 자, 여기 하나가 더 생겼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에 있는 노트에 대한 정보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 모니터링, 여기에서 이제 총괄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데이터 뷰 JS를 쓸 거고, 여기도 짜여진 코드를 일단 가져오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고 다음 실적 발표까지 보여주죠. 그리고 최근 실적 넣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고요. 소스를 가져와서 넣게 되면 제 소스는 다 짰어요. 이렇게 이제 회사별로 이런 식으로 다른 기업이 생긴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다른 기업을 만든다 라고 하면 똑같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좀 더 꾸미고 싶다, 이런 기업 개요 앞에 어떤 아이콘을 넣고 싶다 하면 아이콘을 불러와서 이제 마음대로 가져와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기업 개요 최근 실적 러닝 코리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콘을 알려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 실적 요것도 이렇게 넣고, 어닝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보들은 다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재무정보가 없네요. 재무정보는 우선 그냥 넣어주면 돼요. 어디에 넣어주느냐, 옵시디언이 들어있는 폴더로 가시면요, 여기서 재무정보, 여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엑셀 정보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혹시 이선 엑셀 정보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엑셀 정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의 재무정보에 여기 넣게 되면 옵시디언에 바로 떠요. 재무정보. 근데 여기 안 보이는 이유는 파일 및 링크에 모든 파일 확장 및 인식을 누르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정보를 보고 싶을 때는 이거를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엑셀로 연결해서 저희가 만들어 두었던 이런 엑셀 정보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무정보를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어닝콜 분석을 하셔도 되고, 트랜스스크립트를 보면서 재무정보가 26년 3분기에는 매출 성장이 62%로 늘었고 EPS 성장률도 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성장률이 는 어떤 매출에서 늘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면서 이런 어닝콜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좀 더 딥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노트에서 제가 파이낸셜스 속성을 하나 만들어 놨죠. 여기다가 이제 엔비디아 분석 엑셀을 연결을 시켜주면 여기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나중에 엔비디아 분석 이런 엑셀을 또 업데이트를 한다, 그렇게 하면 아까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여기 폴더에 다시 넣어주시면 이렇게 제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을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밖에 없고 한 분기의 데이터밖에 없지만 이제 다른 분기들은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UI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업을 하나 팔로잉 해갈 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더 기능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는 보통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UI도 좀 꾸미고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쭉 기업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해놓고 팔로잉 해가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시각화라고 해서 저희가 깔았던 플러그인 중에서 엑스케일 드로잉이라는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 제가 참고하는 이런 정보들을 넣어두는 거죠. 이게 인베디드라고 해서 웹 인베디드를 사용하면 이제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기준 금리라든지 뭐 10년물 금리, 이런 하이힐드 스프레드, 달러 인덱스, 그리고 요즘 좀 유행하는 플리마켓, 이런 정보들을 다 함께 이렇게 묶어두고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거시 경제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유용하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이렇게 묶어놓고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좀 더 필요하다면 뭐 이 정보들이 어떤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노트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이런 정보들을 볼 수도 있으니까 확장성은 이제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의 성향에 맞게끔 이런 앱들을 좀 더 꾸며볼 수 있을 것 같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좀 더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런 투자를 하는데 좀 더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